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 시즌을 기준으로 치면은 김민재가 무조건 탑3, 탑5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저는 이제 전북에 데뷔하고 나서부터 이제 김민재 선수를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 바른다는 거는 우리 지금 챔스 우승해야 되고 당장 리그 우승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만의 리그였거든. 동경하는 리그. 즐기고 있다. 갑자기 어색한 걸 보니까 야, 제가 한잔하시죠. 돌아왔어요. 한잔하시죠. 예, 한잔하시죠. 지냈지? 잘 지내셨죠? 청이는 저 챔스 결승 내가 중계할 때 그래서 청이 현지에 있다 그래서 그 통신 현장 분위기 좀 들으려고 카톡으로 네.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 네. 근데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운명 기계하고 딱 맞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이적설 초반에 지금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간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피셜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 김민재가 간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두 팀이 지난 재작년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현실인가 싶어요. 형들 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격세지감이지. 와,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뭐 빅리그 중하위권 팀 얘기만 나와도 설렐 때 쓰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그게- 파리랑 바이에른 뮌헨 그것도 제일 처음으로. 이런 빅클럽이 동시에 오퍼가 뜨는 이런 상황은 확실히 와 진짜 격세지감이다. 그 대신 우리는 스타 플레이어를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한 반면에 일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잖아. 숫자는 약간 세부적이죠. 고점이 우리가 훨씬 높아. 어. 보면은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 훨씬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일본 선수들이 나가 있는 클럽들은 뭐 다 유럽에서 뭐 나름 괜찮은 클럽들이지만 뭐 이렇게까지 큰 클럽들은 아닌데 우리는 나가면 일단 뭐 박지성 맨유부터 해가지고 나가면 거의 탑 클래스로 올라가고 손흥민 무슨 득점왕하고 그러니까 고점이 되게 높은 것 같아 그게.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 이게. 되게. 그게 20년 정도 사이에 엄청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뭐 차범근이라든가 정말 선구자적으로 해외 리그에서 뛴 사람이 있긴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뭐 안종환부터 시작해서 월드컵 이후에 뭐 2000년에. 박지성 막 이렇게 가면서부터 해외 리그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가장 쇼크가 박지성이 메뉴 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거든. 저도 진짜 그때 완전 쇼크 받았거든요. 박지성이 맨유에 간다고? 그 맨유 엠블럼 앞에서 조광래 감독이 사진 정장 입고 서 있는데 아르바인 정장 입고 서 있는데 나 진짜 충격 받았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 이적이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놀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좋은 팀들이 우리 선수부터 땡기려고 하는 이거를 저는 아직도 뭔가 실감이 안 나요.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반에는 맨유랑 또 링크가 되게 많이 났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맨유가 뭐 매각설 있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은 갑자기 바이언이 딱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민재가 너무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거지. 이들이 보기에는 링크란 팀이 전부 빅클럽이잖아. 말도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월드 클래스 선수 영입할 때나 나오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 시즌을 기준으로 치면은 김민재가 무조건 탑3, 탑5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쵸. 수비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가 나온다. 이게 참 신기하지. 우리나라의 산 축구 맞아요. 환경 문화를 봤을 때는. 물론 김민재라는 케이스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 갈 때만 하더라도 되게 막 말들이 많았잖아요. 말들이 너무 우리는 많았지. 결정론적으로 생각하잖아. 끝난 거다. 중국 가서 그때 끝날 이, 거다. 그때 이 형이랑 아니. 나랑 그 얘기했다가 욕 존나 먹었었어 그때.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 히든풋볼에서 그 얘기했다가 내가 그 얘기 했었어. 그러니까 와포드가 아니라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선수 본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중국이 선수 생활 끝나는 거 아니다. 김민재가 그치. 뭐 30대 뭐 초반, 후반, 중반도 아니다.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뭐.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나는 그때 한준희 의원하고 원투펀치에서 이건 무조건 반대, 실망스럽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당시 김민재 나이를 고려할 때 베이징에서 그래도 한 시즌만 있다가 출 것 같진 않았고 몇 시즌 있고 그 다음에 스텝업으로 유럽 팀으로 진출한다고 해도 그게 되면 유럽의 빅리그로 가는 나이가 이거 거의 20대 후반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김민재의 기량을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빅리그로 가도 난 통한다 봤거든. 그 스텝을 바로 밟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나을 것 같은데 나이를 고려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가는 건 반대를 했었지. 근데 중국- 생각보다는 우려와 달리 빨리 이동을 했지. 음. 빨리 이동해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근데 우려를 생각해 보면 중국 가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좋은 선택이다,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없었지. 당연히 프리미어리그를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선수 본인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 그 선수 본인이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줄 필요성이 있다. 존중하지. 네. 선수 선택은 그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건 존중하는데 근데- 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좀 아쉽다는 표현을 썼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아쉽다는 선에서 그치면 되는데 너는 병인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저도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게 똑같죠. 아직 젊다. 그리고 김민재가 모두의 우려를 딛고 베이징에서 페네르바체 갔는데 이때도 살짝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치 유벤투스 설이 있었잖아. 바로 가면 되지 않냐. 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주춤주춤 거렸는데 와 근데 한 시즌 만에 나폴리로 튀네. 아니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 동안 너무 잘했어 그때도.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를 한 건 나 혼자 하는 것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페네르바체인데. 있어요. 이건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지금은 있어요. 어려워, 왜냐면은 김민재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로 바로 갔는데 거기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었던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던가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김민재가 중국에서도 경험이 있고 페네르바체에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쌓여서 지금의 김민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엄청나게 잘하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기 직전인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딱 그러니까 김민재 루트라는 게 생기면서 제가 보기엔 이강인을 우리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강인하고 김민재하고 루트가 다릅니다. 좀 다르지. 이강인은 손흥민 루트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이강인은 어렸을 때 물론 이강인이 더 먼저 나가긴 했지만 어렸을 때 전 집안이 유럽으로 움직여서 발렌시아에서 성장하면서 일종의 우리가 나왔지만 발렌시아가 그렇지. 기른 스페인에서 성장했지. 스페인에 성장한 그 손흥민은 함부르크 이제 고등학생 나이에 나가면서 거기 성장해가지고 이제 유럽에서만 활동하는 케이스인데 김민재는 대학 다니다가 대학 먼저 나와가지고 충주에서 뛰었나? 경주 한수원. 경주 한수원. 내셔널리그 그 당시에 내셔널리그 뛰다가 전북에 왔는데 전북 오자마자 잘해. 전북 그때 K리그 최강 팀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전북에 데뷔하고 나서부터 이제 김민재 선수를 봤거든요. 그 연대 시절은 잘 모르고. 근데 봤는데 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 충격적이었지. 퍼포먼스가. 저는 그 전까지 수비수가 데뷔 시즌에 제일 잘했던 게 저는 홍정호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홍정호 선수도 엄청나게 잘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 몇 단계 뛰어넘은 것 같은 선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딱 경기를 하는데. 근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엄청 또 어려. 엄청 어렸죠. 만 20이었나 21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선수가 나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나 한국 이제 축구 잘하면 무척 앞에 많이 뛰게 하니까 어떻게 저런 선수가 여기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게 축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결국은 우리나라 무당에서는 앞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잘한다 싶으면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못하면 너 미드필더 봐. 그 다음에 좀 못하면 너 수비 봐. 이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단 말이에요. 골키퍼까지는 안 가나요? 골키퍼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 수비수들 대표팀 수비수들 거의 다 공격 출신이야. 맞아요. 네, 맞아요. 시절에.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선수인 거예요. 그냥 놀라운 선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수비 라인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알고 있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경험이 쌓이면서 더 발전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뭐 중국 무대는 논외로 치더라도 도장 깨기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K리그도 정복하고 페네르바체 가서 터키 리그도 개인 스스로는 네 거기 아예 그냥 휩쓸고 이제 수비 본부장 세리아 가서 거기서도 휩쓸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빅클럽으로 가겠다 이 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어떤 무대에서 너도 왔구나. 어떤 놈이야? 왔구나. 어떤 놈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거 겨자를 어떻게 이렇게 엄청 많이 넣어놨어. 넣어 이거? 그래서 겨우 넣어지 이 새끼야. 내가 매운 걸 엄청 야,
내가 되게 잘 먹거든 매운 걸. 지금 영주 형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 확 오는 거야. 야, 여기 봐봐. 너 여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영주야 알았어 도장 깨기 했다 이거지 알았어. 아 근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캑캑해서 내가 먹어볼 거야. 참으려고 했던 거 알죠? 근데 나 진짜 나도 깜짝 놀란 게 아니 세 번 먹으려면 나갔어. 이거 먹어야지. 여기 겨자 많은 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테러를 당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는 거 봐 이거. 아 근데 힘드네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영주 형 얘기하시죠. 아 근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게 나오는 게 더 신기해. 예전에는 얘기하고 싶었어. 보니까 무슨 말을 준비하려고 야, 아니 지금 하게 주세요. 여러분 제가 요 끝에 앉으니까 약간 소외되는 기분이 있어요. 너가 술을 안 먹으니까 여기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져 있어. 너 혼자 무알코로 먹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제가 여기 앉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형이 여기 앉겠대 자기가. 아, 왜냐면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으니까. 네. 아니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김민재 선수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전에 해외로 나갔던 선수들보다는 약간 다른 케이스로 해외를 진출했는데 황인범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외를 어떻게 진출하면 그 라인이라고 할까 코스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 2002세대는 이제 월드컵을 바탕으로 해서 히딩크가 데려간 선수들도 있고 그때 이제 월드컵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외에 나간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는 어린 나이에 이제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전이 돼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리그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물 떨어지네. 물 너무 엄청 많이 떨어진다. 이거 꺼도 될 것 같아. 일단 끄자 이거. 왜냐면 물이 계속 소리가 계속 나서. 여기는 그거 없나? 물. 영주 형이 얘기하니까 이제 영주 형이 얘기하니까 이제 아니 이 포장마차 송영주가 얘기할 때마다 지금 무슨 일이 문제가 있네. 나 한 주 쉬고 나왔어. 우리 영주 형만 얘기하면 이제 나 조용히 있을게. 겨자가 방해를 하고 아니 근데 에어컨이 진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영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은 에이전트 문화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성숙이 됐잖아. 과거에 비해서. 아 성숙됐죠. 어. 급도 많이 근데 올라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2002년 월드컵 때는 히딩크 감독이 그래도 박지성, 이영표로 끌어다주고 이러면서 또 됐지만 그 이전에 뛰었던 안정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충격적이었어. 또 그 당시만 해도 98년 안정환이 K리그에서 막 트로이카 고정수 그렇지. 이동국이랑 같이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2000년 여름에 이적을 하잖아. 그쵸. 임대를 가잖아. 부산 아이콘스에서 필요자로. 근데 요즘 시스템이었으면은 안정환이 상당히 좋은 이 코스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 그러니까 근데 그치, 안정환은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런 것도 있었고 하필 또 2002 월드컵 때 이탈리아가 있었어. 근데 이탈리아에 우리가 또 골을 넣었는데 그 페르체 회장 네, 미친놈이잖아. 그래. 그때는 또 그런 세상이어가지고 안정환 선수는 진짜 그 아버지가 또라이죠. 그게 페루자가 진짜 골 때리는 게 그 가우치도 약간 사이코틱하지만 구단주도 당시에 세리아는 진짜 당시까지도 최고의 리그였고 아 그때까지도. 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진짜 최고의 조금 리그 있었죠. 양발이 좀 근데 있었죠. 안정환이 어쨌든 뭐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당시에 부산 아이콘스에서 그래도 허락을 해줘서 보내줬잖아. 그 상황에서 와 이게 사실은 빅리그니까 빅리그 경기를 차범근 이후로 진짜 되게 오랜만이잖아.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되게 불신이 있었던 게 뭐 98년에 99년에 최용수, 김도근, 웨스트햄 그 논란도 있었고 알지? 맞아. 많았어요. 연습 경기에서 골을 많이 넣었다. 아니 최용수, 김도근이 몇백만 불에 웨스트햄 이적 확정 그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 기사가. 트라이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에이전트 문화들이 우리나라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서로 그냥 이중으로 가서 또 이모씨, 안모씨. 거기서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은 1세대. 트라이아웃 형태인데 한번 와서 한번 보자. 제안을 하는 거를 그냥 막 이적 확정. 또 그 당시에 기사에 보면은 뭐 무슨 뭐 완전히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가지고 했지만 문제야, 그때. 결국은 나 그때 기자 아니었어. 결국은 애였어. 그게 어떻게 해프닝으로 끝났잖아.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이나 기사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금물살, 뭐 초읽기, 뭐 지금도 써 그 표현을. 그치?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언론 수준이라는 것이 해외 축구를 다루는
정보력뿐만 아니고 노하우가 완전 부지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리고 가우치가 골 때린 게 와 안정환을 데려갈 때 결국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 당시에 축구 팬들은 아 여기가 나카타로 재미를 봤잖아. 그쵸. 98년에. 돈 엄청 벌었지. 나카타로 진짜 엄청나게 돈도 벌고 당시에 일본은 세리아를 생중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재미를 봐서 안정환 데려오고 중국 대표인 마밍이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제 또 재미를 보려고 하는구나. 몰랐던 게 있죠. 한국은 그런 근데 딱 가서 아니야 첫 경기 한 두세 경기 네. 뛰었어. 그 경기도 이제 우리가 그 문자 중계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낮에 커뮤니티에 이제 영상 짤들 맞아요. 그거 나 짤로 다운받고 많이 이렇게 봤어. 올라오면 이제 그래가지고 또 보고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여기서 저걸 확인을 하고 활약을 그러고 나서 겨울에 12월인가 하여튼 겨울에 일본이랑 평가전이 있었어. 2000년 겨울에 그때 안정환 선수가 나왔는데 히딩크 감독이 맞아. 그때 딱 선임이 돼가지고 위에서 목교 보고 있었죠. 근육경기장에서 위에서 보고 있었어. 안경 맞아. 딱 이러고 근데 안정환이 그날 골 딱 턴 동작 뒤로 해가지고 오른발 중거리로 골을 넣었어.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안정환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 게 오늘 경기 어땠냐 하니까 템포가 너무 달라서 세리아는 템포가 너무 빠르고 패스의 뭐 속도부터 해서 이 경기 전환 속도가 빠른데 대표팀 갑자기 와서 템포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템포를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인프라도 쌀잔디가 제대로 깔리고 한 게 2002년 월드컵 때문에 맞아. 인프라 생겨서 2001년, 2년 속속 경기장이 생기면서부터거든. 그때 가야지. 안정환이 뛸 때는 부산 구덕운동장도 그렇고 뭐 잔디가 완전 너무 엄청 형편없는 많았죠. 잔디에서 그땐 종이 아예 달랐죠. 그래. 안정환은 종합경기장이 기술적인 많았죠. 축구를 하던 선수야.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처음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보지 못한 빅리그의 템포를 경험을 하면서 했던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안정환이 지금처럼 인프라 환경 좋고 패스도 아주 쫙쫙 깔끔하게 들어오는 환경에서 좋은 축구를 빨리 배웠으면 이 천부적인 재능이 훨씬 더 폭발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정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좀 안타까워. 저도 이제 그런 그리고 안정환은 마인드는 나는 너무 좋아하는 게 안정환 팬이기도 했지만 가우치한테 월드컵 때 골 넣다고 팽당해갖고 너 들어오지 마. 그런데도 많은 클럽들이 원했잖아. 첼시도 원했거든. 안정환을 첼시도 영입하려고 했어. 첼시, 뭐 인터밀란, 뭐 AC 밀란, 뭐 전부 원했는데 그러면 그때도 안정환 때 한 번 있었네. 블랙번에서 완전히 그렇지, 블랙번 거의 이야기가 영어 있었죠. 직전까지 있었지. 블랙번에서 거의 그냥 데려오는 걸로 걔네들이 안정환한테 오퍼를 넣어갖고 여러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에 무슨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분쟁이 그쵸. 생겼잖아. 소유권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중간에 붕 떠가지고 붕 떴죠. 돈도 못 벌고 그런 거를 무슨 PM이라는 무슨 에이전트에서 샀죠 아예 그냥. 사가지고 일본으로 그냥 요코하마로 갔죠. 보낸 거 아니야. 시미즈에 갔나 요코하마. 그래가지고 일본 예능도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막 그랬어요. 시미즈 에스프레소 먼저 갔을 근데 거야. 안정환이 상시에 블랙번에 그 요청하고 할 때 내가 보면은 사실 거액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 다른 저 J리그나 이런 오퍼를 먼저 크게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도 안정환은 계속 적은 금액이라도 유럽에 도전하려고 했던 그 마인드가 나는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격세지감인 게 우리가 공을 잡고 하는 축구에 대한 우리가 그 동경이 있잖아요. 그 10번에 대한.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흘러서 이강인이 나왔잖아. 나는 그래도 이강인이 뭔가 되게 옛날 사람들의 아저씨들의 그걸 불사르는 건 공을 잡고 저렇게 잘하는 한국 선수가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얘를 땡기려고 한다고? 감독이 루이스 엔리케가 왔는데. 근데 약간 저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루이스 엔리케 감독 간다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더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미드필더로 뛰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윙어로 보고 있다. 약간 이런 보도들이 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이건 모델 보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네, 언론의 얘기일 실제로 뿐이고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어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과 감독이 원하는 포지션에서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페란 토레스랑 루이스 엔리케 딸이랑 헤어졌죠. 헤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따져야 돼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럼 이강인 이강인이 꼬셔야지. 일단. 이강인이 꼬셔야 된다. 꼬셔야 딸을. 된다. 그럼.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결국 지금 마요르카하고 협상 중이고 마요르카가 최대한 많이 땡기려고 지금 협상이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얼마를 줬던 지금 이 순간 가장 싼 가격이다. 이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이강인에 대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입장에서는 마요르카에서 뭐 무리키하고 좋은 호흡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요르카를 잔류도 시키고 나름대로 성적을 냈지만 과연 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동료들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나는 다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파비안 루이즈, 비티냐 또는 뭐 윙어로 아센시오가 오던 제가 혹시 제일 온다고 우려되는 했을 때 사람은 뭐 팀적으로는 좋겠지만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땡기면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베르나르도 오면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 좀 뭔가 되게 어지러워질 수 있다. 그래도 뭐 칼이 거의 지금 비슷해, 그러면. 윙어로 쓴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추정 기사들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어차피 프리시즌을 거치면 그러면 이강인에 대한 장점을 볼 거고 뭐 그분에 대해서는 전술적으로도 약간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난 이강인 같은 선수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파이널 패스까지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파리는 부족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은 중요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강인이 올라오는 피지컬적인 페이스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성기로 어, 가는 그 바로 맞아. 직전 단계인 것 그래서 같고. 나는 긍정적으로 봐. 네.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거는 예전에 사실 모두가 입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훈련했던 한국 선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근호 다 들으셨겠지만 캐지만이 안 나가서 이근호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 이근호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 진짜 존나 슬픈 얘기죠. 존나 슬픈 얘기지 사실은. 캐지만이 막 너 지성 후배 나 지성이 형 친해 내가 잘해줄게. 근데 캐지만이 안 나가서 이근호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 새로운 감독이 캐지만이 한 시즌 더 뛰겠다고 하니까 캐지만과 이근호 중에 선택을 한 거지. 그래도 아니, 조금 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선수다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럼 누구를 고를까 했을 때는 그래 골랐던 거고 저는 이근호한테 안 물어봤지만 이 보도에 가장 설레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이근호가 아닐까. 아 나도 저기 가서 훈련해봤는데. 근데 그 돌이켜 생각하면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한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는 프랑스 진짜 이거야, 많아요. 뭐. 네. 없어요. 누가 아니, 그랬어? 누가 못했어? 아니 몇 명, 그러니까 이거야. 몇명 근데 뭐 강도를 생각해봐야지. 박주영을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박주영. 엄청나게 확 잘하는 선수. 황의조는. 그러니까 근데- 박주영을 이유로 잘했던 거지. 박주영하고 황의조하고 그 뒤에 이제 저기 서정원이 곧잘했고 서정은 잘했어. 근데 서정원 감독은 못하진 않았지만 너무 짧았어요. 어, 너무 짧았고 짧았기 아니, 그렇게 때문에 따지면은- 그게 우리 기준인 거지 어.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짧았어. 음. 그리고 형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때 이적 시장이 그 이성적이지 않고 에이전트들이 우리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소정 감독이 되게 짧게 들어왔어요. 주영이 갔을 때 제가 근데 그때는 한참 취재할 때니까 아시아 선수에 대한 그 물음표가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나코가 그때는 이제 부자 때가 아니었지만 젊은 선수들을 막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되겠어? 했는데 박주영이 터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수혜본 사람들이 이제 권창훈이라던가 정조국도 이제 한 그치, 잠깐 두 시즌 왔었지. 정도 뛰었고 그런 선수들이 했는데 사실 성공한 거는 박주영하고 이제 황의조 권창훈 정도는 성공한 거지. 성공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권창훈도 건 그러면 짧어. 짧긴 아니, 하죠. 짧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인 선수가 가서 진짜 폭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선수들이 폭망은 없죠. 없어. 그만큼 이제 프랑스 무대는 프랑스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모나코나 뭐 이런 클럽들 대부분 젊은 유망주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모나코 데려와서 좋지. 중용을 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 동양인 선수들도 프랑스 리 같은 경우는 기회의 땅이 돼. 왜? 거기는 가능성을 많이 봐주고 적극적으로 중용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그왕 빼고의 빅리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잉여 자원으로 두고 쓰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 그런 거에 비해서는 리그왕은 기회를 많이 주지. 그래서 저는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통계 사이트에 보면 리그왕이 가장 21세 이하 팀들이 선수를 많이 쓰는 많이 쓰지. 리그예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 바른다는 거는 우리 지금 챔스 우승해야 되고 당장 리그 우승해야 되는데 지금 주축 선수를 뽑겠다. 그래서 저 이강인이 간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과 이제 우리 김민재님과는 로드가 다릅니다. 김민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지성 로드.
박지성도 교토 퍼플사가에 시작해서 그렇죠. 2002 월드컵을 통해서 유럽에 이제 네덜란드로 갔다가 물론 뭐 그때는 훨씬 아니 저는 했지만 김민재 선수 자기의 그냥 길을 아예 개척했다고 보고 싶어요. 왜냐면 박지성이랑 좀 다른 게 박지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K리그에 아예 안 뛰었잖아요. 아예 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J리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간 케이스고 김민재 선수는 K리그 심지어 그 전에는 한수원에서조차 뛰었어. 근데 선수 개개인을 보면 아까 황인범 얘기도 했지만 루트가 더 다양해진 건 맞고 다만 이제 청이가 얘기한 대로 크게 나누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유럽에서 시작한 선수 조금 다르긴 하죠. 또는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나간 선수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는 있겠죠. 로컬 보이드, 로컬 보이드. 안정환이 차범근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오랜만에 진짜 오래 걸렸지? 오랜만에 빅리그 최고의 리그에 가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치면 박지성 사실 이 맨유에 이적할 때 그거는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지. 우리 이건 충격, 팬들의 반응에 대충이요. 대해서 여전히 기억을 하잖아. 네. 뭔가 맨유에 가까워졌다라는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다 가짜 뉴스라고 꼭 생각했어. 지지부진하는 상황이 있었어. 뭐 무슨 히딩크 감독과 면담을 통해서 아 뭐 신인 때 싫어했죠. 약간 왜 그러냐면 히딩크 감독은 뭐 잔류를 원한다. 뭐 면담을 통해서 뭐 히딩크 감독의 최종 확인을 봐야 된다. 뭐 근데 그 전에 뭐 아인토벤에선 이미 바이아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거 얘기 그래서 확답을 뭐 받아야 된다. 뭐 그리고 나서 뭐 중간에 지지부진한데 또 맨유가 다른 선수를 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뭐 점점 일종의 초읽기 급물살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적 단계에 왔다. 이제 결단만 남았다. 뭐 그런 분위기였어. 근데 이제 박지성도 당시에 우리나라 선수가 맨유 같은 빅클럽. 이거 사실 당시 축구 팬으로서 야 우리나라 선수가 맨유에 들어가? 그때 이제 어? 퍼기의 맨유잖아 또. 트래블 한지 얼마 안 엄청난 됐어. 거지. 그리고 심지어 트래블 한지 얼마 안 됐어. 맨유에 그때가. 들어가? 현실 그러니까 부정했다니까.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사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하여튼 같은 빅클럽에 우리나라 선수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비현실적이었기 아니, 때문에 진짜 비현실이었죠. 그래서 비현실의 영역이었어. 우리 팬들도 어차피 가봐야 뭐 거기 스콜스가 나이가 많다 그래도 뭐 중앙 미드필더로 처음에는 뭐 기용되는 거 아니냐 활동량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게 활동량이었으니까 그러한 뭐 경쟁 구도에서도 사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고 아니, 그런 과정에서 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지성은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지. 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빅클럽에 갈 수가 있구나. 이걸 달리 해보지겠어. 근데 그래서 그 사진 때 지금으로 치면 저거 AI가 만든 사진 아니야? 그래, 그렇게 그 얘기 생각했다니까. 있었어. 박지성이 해맑게 머리 이렇게 더벅머리 해가지고 너무 레고머리였어. 그 내가 너무 레고머리했고 왜 그러냐면 맞아 그 전에 이천수도 소시에다드 갔는데 그렇죠. 아 이천수가 우리가 이천수를 까먹었구나. 이천수 미안합니다. 이천수도 나름 빅리그로 갔는데 첫 경기에 골 넣을 뻔했잖아. 카르핀이 넣었나? 아니 로빙 장거리 로빙 슛. 그래서 그 누가 앞에 차놨잖아요. 그 장신 스트라이커 한 명이 더 있는데 걔가 넣었어 밀어. 그런데 이천수가 소시에다드에서 적응에 실패하는 걸 보고 결국은 작은 도시 그 마을 누만시아까지 누만시아. 외로움에 치를 떨며 결국은 국내로 리턴한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야 이게 빅리그는 아인토벤과는 템포 차이가 크다. 아인토벤은 사실은 페이노트랑 아약스 경기를 경쟁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 팀들하고는 널널하다. 하지만 빅리그는 매 경기가 전쟁이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많았고. 그러니까 박지성이 그 당시에 맨유로 간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와.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형님 얘기가 다 맞는데 사실 그 전 얘기로 돌아가면 다 그냥 아니라고 했어. 이거는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무슨 그때 그런 표현 없었던 그러니까 것 아니, 같아요. 다 없었어요, 가짜 그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없었어요. 얘기냐면 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였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도 네. 근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의견은 얘기하는 좀 건 나왔지. 다 이거는 이거 잘못된 뉴스야. 이건 아니야. 이거 누가 지어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리고 안 받아들였어요. 보시기는 싸워. 그거 지났지. 보시기는 처음에 루머가 어디서 살짝 나왔을 때 아니, 나왔고 그 영장의 다음에- 동네에선 그랬나 아니,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기억에 그 다음에 형 어디 사셨죠? 그다음에-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게 연락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커뮤니티에는 무슨 개뻥 그래. 난 그래서 그래서 다 올라왔었다니까. 당시에 내가 형이 사커라인도 아니, 보고 형. 했는데 나는 영국 언론이랑 그쪽 언론 맞아, 보잖아. 맞아.
거기서는 기사가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많이 그 나왔는데 팩트의 근거가 그래서 이미 아 진짠가 보다는 아니 그 근데 생각을 어우, 답답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 그러면 그 전이 그거잖아요. 밀란이랑 4강전에서 박지성이 존나 멋진 골 넣었었잖아. 멋졌지.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네. 맨유로 가는 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맨유 정도 클럽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거- 그게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그 그건 당시에? 당시에 영국의 미러 인터넷판 그다음에 더 타임스 인터넷판 거기서 구체적인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했던 매니아 팬들은 아 이거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외에 나머지 대다수는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최용수 그런 거 김동준부터 해서 있지. 응. 맨날 이적한다 그러고 막판에 이건 다 무슨 날아가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오피셜 유니폼 들기 전까지는 알 수 없고 제 이거 얘기가 그 비언체-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 네. 여러 해외 그 정보들을 잘 취득하지 못했던 당시에 대다수의 또 우리 해외 축구 팬들은 부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해외 축구 인기가 이제 막 올라올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축구 정보를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 사람들이 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이게 거짓말이다. 얘 지어낸다. 막 이런 아니, 그 얘기가 있었단 정도는 말이에요. 아니었다니까요. 기억에는 그 차이가 정도는 있는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긴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 자,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 그게 이게 되겠어요는 있어. 야, 얘 들어봐. 씨발, 그러니까- 맨유 관심 가는데 거기 가겠어? 맨유가 얘를 사?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카메라 있지. 열고 들어보라니까. 이거 자, 그리고 나서 그 뉴스들이 나왔다는 걸 형님처럼 확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이거예요. 야,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게 처음 루머가 나온 게 언제냐면 이미 챔스 토너먼트 들어가기 전에 조별리그가 끝나고 내가 정확히 얘기해. 저는 그건 몰랐어요. 퍼거슨이 관심이 있다고 나왔어. 아인토벤에 가서 면담을 했어. 그 얘기 아, 이거 나왔어요. 그거 같다. 근데 당시에는 왜 면담했냐? 맨유가 키퍼가 약해서 고메즈 키퍼 나 몇 명 있었지. 고메즈 키퍼 영입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근데- 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언론에서 이거는 박지성 때문에 간 거다. 팍도 관심이 있다. 어. 이게 나왔었어. 박지성 때문에 간 거다라고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미 토너먼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토너먼트 가는 2월 3월까지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그때 내가 얘기한 분위기가 게. 커뮤니티에 야 무슨 개소리 하고 있냐. 박지성이 무슨 맨유가 그러니까 이 퍼거슨이 얘기가 되게 박지성을- 길었다니까. 요 얘기를 지금 얘가 하는 거. 아, 오케이, 답답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야, 아니 내가- 진짜. 오케이. 어우 억울해. 야, 어우. 야, 내가 정리해주지. 안 먹었는데 왜 이래? 아이고 아니 진짜. 이거 아니라고 당연하잖아. 내 기억이 동생들아, 맞는데. 술 안 먹어서 그런 거. 동생들아, 내가 정리해주지. 네. 그때 분위기 내가 기억하고 있지. 오케이. 뭐, 이거는 맞다니까. 야, 이거는 쇼츠로 꼭 뽑아줘. 정리해. 그러고 나서 5월, 6월 가서 여름 이적 시장이 돼서는 그렇지. 그때는 구체적인 그치. 계약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믿었지. 예, 그러니까 아, 믿었는데 되겠냐 분명히 이런 느낌이 있었지. 맨유가 관심 갖고 오퍼를 넣고 음. 이제 박지성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근데 히딩크 감독은 어떤 또 마음이냐 거기에 대한 갈등 구조가 있었던 거지. 그치. 네, 오케이. 오케이? 정리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에서 박지성 오피셜 났을 때 아이고 진짜. 정말 많은 왜? 메뉴 팬들이 그만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메뉴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 그 선수가 얘기- 뛰는 걸 오케이, 본다. 그만해. 자, PD가 그냥 콜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손흥민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손흥민이 그렇다면 그런 걸 다 딛고 이제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 성공을 했잖아요. 토트넘 온다고 했을 때는 성공을 했나요? 성공했죠. 어우 성공을 대성공이죠. 했지. 대성공이죠.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손흥민이 그래도 괜찮은 커리어를 했고 우리가 무대를 옮기길 바랬지. 약간 저는 이런 느낌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 성공의 기준이 높을지도 모르겠어. 성공했다면 토트넘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 그럴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클럽이. 그럼 형은 그럼 그렇게 저는 일종의 그런 그런 느낌. 거죠. 조금 더 성공했으면 토트넘이 그치? 아니었을 것이다. 그보다 위 클럽을 갔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토트넘보다는 위 클럽. 아 형은 어떻게 보였어요? 그래서 토트넘 얘기가 막 나오고 실제로 토트넘을 갔고 지금까지 뛰고 있잖아요. 나 잘 갔다고 보는데. 아 손흥민이 그때 갔다고 그러니까 뉴스 나올 때도 잘 갔다. 당연한 수준이다 이렇게 당시 생각을 하셨던 분위기는 거죠. 빅리 그 프리미어리그로 오는 게 또 낫고 아. 손흥민이 올 시기에는 거의 팍 치고 아, 올라가는 이미,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차이가 좀 있었죠 다른 리그들과. 이미 나기 일단은 시작했지. 손흥민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도 분데스리가 보다는 일단은
토트넘은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명문 클럽이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댓글이 달릴 수 있는데. 야, 그 명문에 대한 기준이 저는 명문이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명문에 대한 기준을 뭐 어떻게 뭐 무슨 우승 횟수 뭐 여러 가지로 잡는 부분도 있지만 하긴 어쨌든 했잖아. 하긴 전통적인 강호고 명문이야. 런던을 대표하는 팀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 팀도 토트넘이고 하니까 나는 강력 추천했지. 오히려 첫 시즌 끝나고 약간 첫 시즌이 좀 안 다시 좋았으니까. 분데스리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있었던 얘기했죠. 그래, 고백을 했죠. 많이 안 좋았지 그때. 할 때 나는 솔직히 이거 가면 안 된다. 너 조금만 더 기회 있으니까 해라. 왜?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템포나 또 어포더블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손흥민이 그 이후부터 컸지. 근데 난 그래서 되게 잘 갔다고 보고 박지성 때도 그랬지만 이게 사람이 운때가 또 이렇게 맞아야 돼. 맞아요. 박지성도 그렇고 하나하나 성장 과정에 다 운때 아다리들이 맞아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도 다 있어. 밑에는. 근데 이제 그 시대적 환경, 안정환 얘기도 아까 했지만 그리고 또 여러 그 상황에 맞물린 팀을 옮길 때 감독을 누구 만나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운대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사실은 최고의 이 선수로서 위치에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특출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지. 어차피 거기 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그런 운대가 같이 맞물려 가야 최고의 선수 그래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런 부분에서는 박지성, 또 손흥민 선수도 역시 본인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운대와도 어느 정도는 좀 잘 맞아 떨어진 상황 아니냐라고 보는 거지. 용준 그때는 가짜 뉴스라고 느끼지 않았죠? 그때는 아니 그때는 당연히 이미 뭐 그거였지. 왜냐면 내가 그때 분데스리가를 중계할 때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미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분데스리가에서 결국은 가는 코스가 프리미어리그로 가거나 아니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거였어. 바이에른 얘기도 계속 있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사실은. 프리미어리그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 자체는 손흥민에게는 다음 단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우리가 그 20년 차이가 아니거든. 박지성에서 손흥민까지가. 그러니까 근데 지난 우리가 20년 동안 엄청 발전한 우리가 거야. 박지성을 보고 났더니 손흥민이 토트넘 갔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뭐 찬용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더 높은 데로 갈 거면 더 높은 데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람이 그때는 실제 갈수 있었다니까. 있다면. 갈 수 있다면. 토트넘은 레드락 감독 있었을 때 시절의 기억이 저는 되게 세기 때문에 레드락 감독이 이끌던 시대의 토트넘을 생각하면 뭐 잘하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고 이영표 때하고 또 달랐죠. 네, 마틴용 감독 때니까 그냥 조금 뭐 강팀들이랑 붙으면 어쩌다 한 번씩 잡고 그러면서 뭐 팬들 기쁨 주고 매력은 있다 하지만 우승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팀에 이제 가는 거니까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어차피 레버쿠젠도 그런 느낌의 팀인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레버쿠젠도 그런 느낌의 팀이었죠. 콩라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그러니까 리그 차이를 배제하고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손흥민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우승할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더 잘했으면 여기서 한 시즌 두 시즌 남아서 뭐 골도 한 20골씩 넣고 막 이랬으면 더 높은 팀에 진짜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랬을 수도 있죠. 뭐 근데 가정이야. 이거는 어차피 역사는 가정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느낀 감정은 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그게 있던 게 해서 박지성 때문에 우리가 눈높이가 올라간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높은 팀 갔으니까. 지금 이 순간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가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가는 것도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전에는 박지성 선수를 제외하면은 우승 후보 팀으로 바로 빅리그로 가는 선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빅리그로 못 갔죠. 네, 빅리그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빅리그에 못 갔죠. 아니 뭐 설견이나 조원이나 뭐 다 계속 있었으니까 뭐 구자철이나 다 타이어는 있었으니까. 뭐 이부 리그 했으니까 울버햄튼이. 네. 그런 선수들이 다 있었으니까. 레딩으로 가긴 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동경하는 리그. 즐기고 있다. 그리고 월드컵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참여를 했지만 그들만의 월드컵이고 그들만의 축제인 경우가 있어요. 16강 이후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동경하는 무대로 바라만 봤다면 이제는 우리 선수들이 그 무대에서 뛰고 있는 걸 우리가 그냥 같이 즐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가 설기현 선수가 레딩으로 올라왔을 때 뭐 잠깐 조금 골도 넣고 활약한 적이 그때 골은 진짜 멋있었지. 있긴 있었지만 첫 경기에 골대 후반 맞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 맞고 그 이후에 한 골도 못 넣고 복귀한 이동구, 이동구, 또 위건의 조원희, 조원이도 골대 또 맞췄어 그럼. 웨스트 브로미치의 김두현, 김두현. 이동욱도 골 뭐, 들어갔잖아. 여러 선수들이 김보경도 프리미어리그의 김보경의 지동원의- 카디프시티, 썬더랜드의 지동원 여러 선수들이 도전을 했지만 빅팀뿐만 아니고 그냥 중하위권에 도전했던 선수들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아스날로 간 박주영 선수는 말할 것도 없지. 아예 기회를 못 잡고 그만큼 프리미어리그는 자기의 어떤 독특한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박지성 같은 유형 그건 하드워커적인 어떤 수비적인 역량이나 이런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 이후에 손흥민은 사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선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외국 선수 같다. 맞아요. 그냥 유럽 선수 같다. 이거는 그 느낌이 박지성과 같은 무슨 특화되어 있는 어떤 특징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잘하는 공격수다. 슈팅, 뭐 돌파, 뭐 득점 뭐 다 포함을 해서 이거는 한국 선수가 아니고 그냥 유럽 선수 같다라는 느낌을 준 최초의 선수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이런 거 없이도 성공하는 선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선수가 나왔다는 거에 의미를 난 두고 싶거든. 그렇죠, 그렇네. 근데 이제 그치? 그게 두 명이 돼서 우리가 오늘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김민재하고 걔도 전혀 다르잖아. 김민재, 이강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국 선수의 어떤 특징, 특화된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미친놈들이. 그게 미친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얘기를 또 졸라 길게 했는데 네. 네, 알아서 자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한잔 하고 다음으로 가십시다. 아유. 제가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 영주 형이 얘기했던 건 약간 축덕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뭐 간다 그러면 가나 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누가 그거를 뭐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그 이제 영주는 사커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를 얘기한 거야. 내가 그 기억을 얘기한 거야. 근데 하이텔 스포츠 스게란이나 하이텔 스게나 나오누리 스게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나는 하이텔 스키방 운영했지만 스키방에서는 그런 걸 잘 다루질 않았어.